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성가문화를 강의하고 있는 배정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카노스에게 발각된 비너스와 마르스라는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너스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신이잖아요. 그런데 제우스는 굉장히 바람둥이 신이어서 아름다운 여신이나 아름다운 여자들은 다 이렇게 좀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비너스한테는 그렇게 못했어요. 사실 비너스가 대고모 같은 그런 족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져온, 지참금을 많이 가져온 불카노스에게 그 비너스를 맺어줬다고 해요. 제우스가. 그러니까 제우스도 참 못됐죠. 뭐 아폴론도 있고 멋있는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불카노스는 좀 굉장히 못생긴, 하지만 굉장히 재주가 좋았던 장인의 신인 거죠. 그 놀기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매력에 막 사람들이 찬양해야 하는 비너스한테는 사실 좀 모자라는 남편이었겠죠. 그래서 비너스가 굉장히 여러 사람하고 바람을 피는데 그중에 마르스라는 전쟁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스하고 이 바람을 피는데 아폴론 신이 매번 그 황금 수레를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카노스에게 말해줍니다. 비너스하고 마르스가 바람을 피고 있다. 그래서 불카노스가 굉장히 뭔가를 잘 만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마법의 그늘을 만들어서 비너스하고 그 마르스가 바람을 피다가 그물에 이렇게 갇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우스운 상황인데 이 비너스가 불륜 장면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떳떳하게 볼 테면 봐라, 찾아봐라, 내가 무슨 바람을 폈는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르스는 침대 밑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들킬까 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앞권은 강아지가 마르스를 보고 막 짖어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바람이 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비너스처럼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도취가 강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스릴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생각 외로 성적인 능력에서 좀 상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신 없는 남자들이 좀 외도를 많이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또 무서운 아내를 가진 남편들, 이런 사람들이 외도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왜 외도를 할까요? 내가 아직도 매력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도 바람을 핀다라고 합니다. 또 친밀한 사람, 내가 뭔가 외롭거나 혹은 고민이 있을 때, 쓸쓸할 때 내 말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 친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도 하고요. 젊었을 때의 바람은, 특히 이제 남자들의 바람은 예쁜 여자 한테 바람이 나지만 나이 든 남자의 바람은 이렇게 말이 통하는 여자하고 바람이 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여자한테 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정말 사랑했던 여자하고 헤어지고 착해 보이는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후로는 자꾸 사람을 바꿔가면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바람은 그 옛날 사람을 찾기 위한 바람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외도도 그냥 어떻게 한번 일시적으로 흔들린 그런 외도가 있는가 하면 아주 습관적으로 외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습관처럼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방치된 청소년기를 지낸, 추운 청소년기를 지내서 애착 연습을 못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에게 안전한 애착, 언제라도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있다라는 어떤 안정감을 자꾸 느끼게 해줘야 걔는 건강한 애착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될 때 좀 더 건강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자기 결혼이 지금 별로 문제가 없어도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은 자기 결혼에 문제가 있을 때 더 많이 바람을 핀다는 거죠. 정서적인 허기를 느끼는 그런 여자들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여자들이 흔들릴 때 상황이 대체로 이렇게 밥을 먹다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왜 흔들려?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이 여자가 잘 먹는 반찬을 이렇게 밀어주던지 아니면 그 생선을 이렇게 발라서 밥 위에다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흔들리는 여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집에서는 그렇게 남편들이 안 해준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사소한 친절에도 흔들릴 만큼 그 여자가 외로웠기 때문에 바람이 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요즘은 여자도 남자도 이제 성경험이 결혼 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남자도 정서적인 이유로 바람을 피기도 하고 여자도 육체적인 감각적인 이유로 바람을 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좀 더 외도를 잘 감추기 때문에 드러나는 건 남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고 있을까요? 저도 그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제가 2016년에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남자들의 한 63%가 1년에 1회 이상 다른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여자들의 한 30%가 그 같은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남자들은 좀 자기의 성적 경험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여자들은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의 그런 어떤 바람을 피는 것을 물어보는 논문에도 거의 여자하고 남자가 비슷한 비율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특히 더 바람을 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그 불카노스에게 발각된 비너스와 마르스에서 그 왜 마르스 침상 밑에 숨은 마르스를 보고 막 지저댄 강아지의 존재가 아마 오늘에는 스마트폰의 문자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스마트폰에서 많이 들켜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보다도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들키고 또 보면 이렇게 왜 전화를 좀 가지고 나가서 한다든지 혹은 전화에 암호를 걸어서 잠궈 놓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대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죠. 바람을 피우고 나면 참 참혹하죠. 현실이 무너지니까요. 이 바람을 피운 사람들은 뭐 거짓말을 하면서 바람 피우잖아요. 뭐 오늘 좀 늦어, 뭐 오늘 뭐 회식이 있어, 뭐 어디 뭐 학회를 가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바람을 피우는데 그 순간순간에 그 바람 피우는 사람은 늘 그게 진실이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데요. 그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그간에 있었던 세월들이 전부 거짓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한 사람은 그 바람핀 사람에게 계속 묻게 됩니다. 그때 어땠어? 그날 어디 갔었어? 그날 사실은 뭐였어? 이렇게 계속 묻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의심이 쌓이는 거죠. 상대는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막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왜 그걸 잘 몰랐을까 하는 자괴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초라해지죠. 누군가하고의 어떤 경쟁에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진 거니까. 그래서 당한 사람은 정말 너무 처참해지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한 사람은 오히려 그 사실이 발각이 돼서 용서를 빌고 막 비굴해지고 그리고 막 그 꿇어앉아서 빌게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은 꽤 높아져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누군가와 좋아하는 감정을 나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늘 칭찬하고 그리고 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왜 바람을 핀 사람들의 자존감은 높고 당한 사람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로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간통죄는 옛날에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만 걸 수 있는 그런 법이었다면 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 이혼한 상대에 대한 상간녀라든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여자들은 그 바람을 피운 남편보다는 그 바람을 같이 피운 그 여자를 더 미워하고 그 여자를 응징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막장 드라마들 보면 그 남편은 놔두고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피해자가 해야 될 일은 내 배우자하고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바람을 필 건지 아니면 그만둘 건지 용서를 받을 건지를 정하면 되지 그 상대한테 가서
내가 그렇게 막 횡표를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상대하고의 문제는 내 배우자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 해결하게 두고 나는 내 배우자하고 같이 살 건가 아니면 말 건가 뭐 용서를 해줄 건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외도가 일어났을 때 헤어지는 것만이 답일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바람핀 사람은 계속 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외도를 한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자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 헤어져야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아주 결혼 초반에 둘만 있을 때는 오히려 더 헤어지기가 쉽겠죠. 그런데 만난 시간이 길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결부되어 있고 자식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결혼을 정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사정, 나의 경험, 그리고 배우자와 나의 관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뢰는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영혼 1도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관계를 성찰하신 후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바람을 피운 사람은 무조건 용서를 빌어야겠죠. 그리고 자기가 그 바람을 끊겠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사실 그 결혼이 다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상대 배우자에게 정말 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쪽 바깥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뭐 어떤 의심을 계속 풀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부인은 자기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 남편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알았대요. 그런데 그 상대 여자가 너무 집요하게 계속 막 애정 공세를 퍼부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더 흔들린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남편이 자리를 비웠을 때 핸드폰을 건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막 심장이 너무 뛰고 이렇게 막 공황 상태처럼 느껴지면서 자기가 너무 비참하고 막 덜덜 떨리고 그런 감정들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비참하지만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밝혀졌을 때 그 남편이 그래도 잘 대응을 했어요. 사과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진도가 나간 바람이 아니기도 했고, 흔들리는 와중이었고 남편이 중심을 잡았고, 그런데 이제 그 아내는 그 의심이 자꾸 커지는 거죠. 계속 연락하고 있지 않나? 그 사람이 또 다른 방식으로 연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전화가 올 때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전화의 이 비밀번호를 풀어갖고 아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자기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긴 하지만, 자기의 그런 어떤 잠깐의 흔들림 때문에 상처받은 내 아내의 자존심과 의심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짧지는 않았어요. 극복하기에 짧지는 않았지만 점점 아내가 남편의 휴대폰을 보지 않아도 됐고 남편을 믿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더 관계가 견고해진 그런 부부를 보기도 했습니다. 한번 바람 피우면 이 아내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혹은 남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되는데요. 신뢰는 쌓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람을 만약 핀다면 정말 끊임없이 용서를 빌어야 하고 사과해야 하고, 그리고 해명하고 밝혀야 된다라는 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외도가 모든 관계를 깨는 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관계를 좀 더 견고하게도 하죠. 그리고 우리 부부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를 좀 들여다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이 계속되면 사람이 너무 남루해지거든요. 그리고 더 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상처가 나더라도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스릴도 있고 자기의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 같고 굉장히 왜 자기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이것이 나하고 평생을 같이 가기로 한 신뢰 관계에 있는 내 배우자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빨리
끊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진정으로 사과하고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